이번 시간에는 비교연산의 개념과 비교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주어진 두 항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비교를 수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대소 비교. 두 번째,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등가 비교. 주어진 두 항을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계산해내기 때문에 무언가를 비교하는 작업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연산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연산자 및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비교 연산의 공통적인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식은 언제나 불리연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대소비교와 등가비교는 모두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바스크립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제나 참 또는 거짓으로 반환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이 5보다 작냐? 라고 질문하는 비교 연산식에 대해서는 불리언 데이터 true를 반환하게 되고요. 6과 6이 다르냐? 라고 질문하는 비교 연산식에 대해서는 불리언 데이터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비교 연산식의 결과는 언제나 불리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비교 연산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소비교에 대한 연산자들입니다. 대소비교는 다음 4가지 연산자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크다와 작다를 보시면 부등호 기호를 하나씩 사용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죠.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크다 작다 뿐만 아니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연산도 존재하는데요. 이때에는 두 개의 기호를 조합해서 연산자를 만듭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위한 조합 기호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반드시 부등호가 등호보다 앞에 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등호를 먼저 쓰고 뒤에다가 부등호를 쓰게 되면 코드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등가 비교입니다.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또한 4가지 연산자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가 비교에는 등호 기호가 사용되는데 등호가 하나만 쓰인 경우에는 대입하겠다라는 의미의 대입 연산자로 사용되므로 비교 연산자는 등호를 2개 이상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대입 연산자와 구별해줍니다. 표를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등가 비교 연산자 4가지는 모두 기호가 2개 이상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연산자들인데요. 보시면 같다 연산자에 등호가 하나 추가되어 완전히 같다 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같지 않다에 등호가 하나 추가돼서 완전히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는 무슨 경우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가 비교를 할 때는 비교 연산자의 등호 개수에 따라 비교 규칙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등호 2개짜리 비교는 추상적 같은 비교로서 자료형이 서로 다르더라도 값이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비교입니다. 비교적 true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비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등호 3개짜리 비교는 엄격한 같은 비교로서 자료형과 데이터가 모두 일치해야만 같다고 판단하는 비교입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비교적 true가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비교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엄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등가 비교 연산의 앞기호를 느낌표로 바꾸면 이는 같지 않다의 비교를 의미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식 바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대소 비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2개를 만들고 3과 5를 각각 대입할게요. 그리고 각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솔 로그 두 개를 만들고요. 그 안에 비교 연산식을 넣어 놨습니다. 두 개죠, 두 개. 비교 연산식은 불리언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처럼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콘솔 로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콘솔에 출력한다. 이 결과도 콘솔에 출력한다. 자, num1이 num2보다 크다. num1이 num2보다 작다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했죠. num1은 3, num2는 5. 3은 5보다 크냐? 아니죠. 3은 5보다 작냐? 맞습니다. false, true 나올 텐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false, true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대소 비교해 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연산인데요. 여기에는 등호를 붙여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결과는 어차피 똑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연산자들은 두 개의 기호가 조합된 조합 문자이죠. 따라서 순서를 지켜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크거나 같다를 하고 싶어서 내가 등호랑 꺽쇠를 반대로 써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에러입니다. 아래에 있는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에러가 유발되므로 새로 고침을 해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꺽쇠를 먼저 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등가 비교 한번 해볼 텐데요. 등가 비교가 비교적 더 까다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유는 비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사용 연산자는 네 가지나 있어서 그런 거죠. 같다와 같지 않다라는 두 가지 유형의 비교를 하는데 같다에나 같지 않다에나 추상적 비교와 엄격한 비교가 각각 존재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 num1이라는 변수의 값을 문자열 3으로 바꿔줄게요.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이라는 문자로 데이터를 바꿔준 거죠. 이 상태에서 num2는 그냥 숫자 3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 3이라고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둘 사이에 데이터 유형, 자료형이 다른 거죠. 자료형이 다르지만 보이는 값은 같은 상태. 이 상태에서 등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 비교고요. 두 번째는 엄격한 비교죠. 추상적 비교를 할 때는 보이는 게 같으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같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비교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보이는 게 같아도 다른 걸로 인정을 해요. 따라서 이렇게 true, false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같지 않다를 할 때도 똑같아요. 자, 같지 않다는 맨 앞에 등호를 느낌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같지 않다입니다. 첫 번째, 추상적 같지 않다를 보시면 문자 3과 숫자 3은 같지 않다죠. 근데 여기서도 보이는 걸로 비교를 합니다. 3과 3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뭐든지 간에 3과 3으로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3은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돼요. 따라서 false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엄격한 같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과 써져 있는 값까지 다 같아야 같은 거니까 같지 않다가 참이 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결과는 새로 고침했을 때 false true가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등가 비교에 있어서는 추상적 비교와 엄격한 비교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연습해 본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천천히 확장시켜 나가신다면 둘 사이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에 대한 실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면 대소 비교 및 등가 비교를 수행할 수 있고요. 비교 연산식은 언제나 불리언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 중에서도 등가 비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가 비교에서는 equal sign, 등호가 사용이 되는데요.
등호 하나는 대입 연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등호 2개부터가 비교 연산자 역할을 담당한다 였어요. 그런데 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등가 비교에는 추상적 비교와 엄격한 비교가 각각 존재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할게요. 등호가 2개일 때가 추상적 비교이고 등호 3개일 때가 엄격한 비교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비교 연산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교 연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로직을 좀 더 복잡하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